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3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만들어냈던 장대 음봉을 거의 다 되돌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파월의장의 연설이 시장을 반등시킨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파월의장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여행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봉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그죠? 요거 때문에 어젯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나스닥만의 강세,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쨌든 금리 인상은 좀 이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금융주 이런 애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유동성의 덕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FANG 대형 빅테크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종합이 1.8% 오르고 S&P는 1.3% 오르고 나스닥이 훨씬 강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평상시 작년부터 오랫동안 지속됐던 유동성 장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는 한 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 물가 상승률 내려가겠지만 상승 요인은 남아있을 것이다. 내년에 인플레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오를 수도 있어.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 모르겠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그리고 이 본인 취임식 연임하기로 했을 때 했던 얘기, 그거 그대로 했고요.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서 뭐 고용 완전 지원을 뭐 고용 회복을 위해서 뭐 모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써 있었죠? 물가 상승률이 고착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그죠? 이 얘기도 했습니다.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니까 시장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바이든의 연설에 주목을 한 거죠. 셧다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셧다운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게 훨씬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맹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해는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이 전염병 이게 나타났는데 이게 솔직히 나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뭐 전염병 박사들도 아직까지 이게 뭐냐 이러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것 때문에 그죠? 이 지금 전염병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경제가 어떻게 확 되는 게 아니죠. 경제는 어떤 추세를 갖고 움직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나 나와서 연설을 하셨지만 둘 다 그죠? 둘 다 그냥 맹물 같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냥 끝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인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일정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오히려 고용지표인 것 같아요. 고용지표 어디 갔지? 수요일 날에 일단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요거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논팜 페이롤스라는 거 발표가 되죠.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매월 초가 되면은 이 논팜 페이롤스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들 중에 보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가 발표되면 시장의 반응이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수요일 날 ADP 요건 참고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금요일 날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지표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내용을 살펴봤고 나머지 뭐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딱히 뭐 다른 이슈는 어젯밤에 나타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살펴보고 미국 주식시장 이제 마감 그림들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다들 어제는 좀 되돌림, 그죠? 금요일 날 움직였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난 겁니다. 어젯밤에는. 그래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급락했었는데 요게 되돌림이 일단 살짝 나왔고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 아니면은 더 올라갈지 여기까지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단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또 그리고 참 여기쯤에서 어제 파월의장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파월의장 생각 속에 뭐 테이퍼링 지금 하고 있는 건 계속 예정대로 일단 진행할 거라는 거고, 그죠?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도 일단 뭐 계속 일단 뭐 조금 늦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그렇게 변동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것은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와서 시장이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나는 일단 기존의 정책을 계속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이 당분간 이 어쨌든 긴축의 우려를 완전히 우리가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지속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저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긴축 우려가 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좀 밀린 거죠. 이제 진짜 밀렸는지 어쨌는지는 파월 의장이 이제 조만간 한 달쯤 생각해 보시고 FOMC에서 한 2주 정도 생각하겠네요. 그죠? 2주 정도 생각하고 12월 중순에 12월 15일 날에 거기서 아마 어떤 결론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뭐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계속 긴축은 간다라는 생각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달러 강세 추세 중에 일단 뭐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봤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연속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았고 뭐 살짝 되돌림 정도 나타났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음봉이 나왔으니까 뭐 지지력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뭐하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긴축이 뒤로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S&P하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급락을 거의 다 되돌리거나 되돌렸습니다. 그죠? S&P는 거의 다 되돌렸고 나스닥은 오히려 이 급락을 넘어섰죠. 그래서 중요한 저항 자리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중요한 저항을 일단 터치를 했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급락이 더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뭐 물극필반이라고 했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쏟아져 나오면 지금 급반등 나왔죠. 연속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가적인 장대 항목,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급격히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요. S&P 같은 경우도 그래요. 최근에 변동성을 죽였다가 최근에 급격히 변동성이 확대됐죠. 이것이 무조건 급락으로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일단 넣어놔야 될 수 있고, 여기서 일단 이 음봉을 극복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일단 V자로 오히려 추가로 변동성을 더 주면서 급등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급등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급등할 때가 되고 급등할 때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급등할 때가 됐고 급등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게 급등한다는 걸 보장을 하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급등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걸 만약 못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미국은 장대 음봉을 강하게 극복했기 때문에 폭등할 때가 됐지만 다시 한번 급등, 오히려 강한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계기를 마련해 놓고 못 가면은 반대로 꺾인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미국 주식시장 숏배팅 하실 분들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빨라야 주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아마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빨라야 그 정도 살 수 있지 않겠어 정도의 생각이고, 그때 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급등할 때가 되긴 됐는데 머리 위에 저항이 있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일단 이번 주부터, 아마 이번 주 이제 오늘 밤부터 아마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감소하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어젯밤에 이렇게 이 음봉을 거의 다 감싸버렸고, 심지어 나스닥은 이걸 완전 넘어서 갖고 고점을 완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솔직히 어젯밤 이렇게 돼서 폭락의 위험은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고 싶다면은 아마 요 부근에서 움직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이까지 내려왔죠. 뭐 물론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버티다 올라올 수도 있죠. 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낮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이미 저런 모습을 보여서 제 생각에 이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빅스가 그래서 일단 감소를 했어요. 제 생각에 일단 조금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50%를 저렇게 시세를 줘버리면 그죠? 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요. 솔직히 50% 시세를 줬는데 빅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쉬지도 않고 계속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언더슈팅 나오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3월달 같은 비이성적인 또 폭락이 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떤 추세적인 차분한 하락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그런 게 또 나오겠죠. 아무튼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일단 뭐 반가운 편이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숏을 잡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죠? 뭐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장대 양봉이 이걸 감싸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나스닥입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오늘 밤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냥 구경만 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뭐겠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뭐 박스권이죠.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제 완전 역배열로 가기 거의 직전이죠. 드디어 이제 얼마 전에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241선과 121선이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교차를 했죠. 이제 뭐 조금만 펴지면 완전 역배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일단 그 먹구름이 잔뜩 짙게 드려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좋아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맨날 드렸던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는데 지가 갭상승으로 튀어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갭하락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리면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등에는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고 아무튼 어젯밤에도 살짝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380에 대한 자리, 이 자리 싸움이 지금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싸움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게 쌍바닥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될 뭐 자연스러운 반등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한 몇 거래일 만에 지금 20포인트 빠졌는데 선물이 되게 많이 빠진 거긴 하고요. 되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직전에 무거운 지지선 있는 데까지 왔으니까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반등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오히려 반등이 이게 그죠? 오히려 재미없어질 수가 있다고요.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언더슈팅으로 내리 꽂아줘야 이게 하방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되면서 반등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모습은 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반등에는 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다시 380 부근을 테스트하러 내려와서 이 380 부근은 싸움을 아마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어쨌든 대놓고 쌍바닥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여기 한 번 테스트했고 두 번째 테스트했으니까 솔직히 좀 대놓고 이렇게 야 쌍바닥 가능성도 있어 라고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거든요. 언제나 이게 그 뒤통수를 박박 긁으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 뭘 매수해야 그게 좀 적중하는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지금은 좀 너무 편안하게 야 380이 전저점이었고 380에서 양봉 보여줬으니까 쌍바닥이다 라고 너무 대놓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네. 이 느낌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쌍바닥이나 뭔가 반등을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게 더 어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380을 지킨 것이 시장 반등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22일 날 우리 급등하면서 좀 쫄렸잖아요. 솔직히 좀 쫄렸죠. 쫄리신 분들 계실 텐데 이때 어떤 모습이 나와졌냐? 제가 이때 단기 상승 추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는데 고점 높였거든요. 미세하게 보면 높였어요. 0.1포인트가 높였어요. 그건 뭐예요? 개인들이 이제 차트 분석하는 개인들이 보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야, 봐라. 고점이 여기였는데 고점 높아졌다. 아, 그리고 봐라. 여기 저점도 높아지고 있지 않냐. 상승 추세다. 이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주식을 따라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 자리와 약간 비슷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380이죠. 380, 야, 봐라. 이거 저점 또 높아지네. 저점 반등해야 될 자리 반등하고 있네. 아, 이거 주식 사면 된다. 아, 미국도 저렇게 강하지 않냐. 봐라. 금리 인상 이제 뭐 뒤로 미뤄졌다. 걱정 없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이 제가 봤을 땐 좀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죠? 뭐 어제 380을 깨지 않은 게 오히려 우리 보고 야, 여기 쌍바닥이야 라고 너무 이렇게 보기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떻게 작용될지 모릅니다. 뭐 이러고 있다 진짜 쌍바닥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가봐야 되는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무것도 할 건 없죠. 가만히 있어 보면 되고요. 그래도 어떤 뭐 물리적인 뭔가 근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믿고 봐야 될 게 있다면 제가 봐서 390짜리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390이냐면은 지금 380에서 400까지 박스권이잖아요. 코스닥 시장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의 중간 자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등할 수 있죠. 반등할 수 있는데 박스권의 중간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스권이라는 게 아래쪽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쪽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는 건데 근데 반등을 만약에 이번에 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힘이 강한 거죠. 터치도 못하면 아래쪽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오히려 아래로 10포인트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등을 했는데 390을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또 400 테스트하러 올라오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죠? 뭐 아무튼 아직까지는 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보시다시피 또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죠. 그냥 계속 일단 구경이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들이 신나게 풋옵션 매수를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80을 붕괴시킬 거면 오히려 이런 반등이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풋옵션을 개인들이 세상에 이틀 동안 200억 샀다고요. 너무 많이 샀어요. 이제 솔직히 제가 우려했던 건 오늘도 혹시나 개인들이 풋옵션을 200억씩 막 100억씩 따라올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일단 그러진 않네요. 그러진 않고 개인들이 가만히 있어 좀 다행인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일단 긴축 우려가 좀 사라졌으니까 또 다시 좀 하락 중인데 특별히 뭐 그렇다고 이상이 있는 거는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상승 추세 중에 뭐 조정 나올 수 있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할 거 없고 하여튼 뭐 그냥 계속 구경이나 해보자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